Quantum Circuit Reconstruction from Powerside Channel Attacks on Quantum Computer Controllers 라는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저는 한신대학교 대학원 AI 소프트웨어학과 이현우입니다.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Introduction, 두 번째 Background, 세 번째로 Threat Model, 네 번째 Experimental Setup, 다섯 번째 Methodology, 여섯 번째 Results, 일곱 번째 Discussion, 여덟 번째 Conclusion and Future Work, 아홉 번째로 Q&A입니다. 첫 번째인 Introduction입니다. 이 논문에서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먼저 양자 컴퓨팅의 발전은 고전적 컴퓨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구글, IBM, 리게티 등에서 양자 시스템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는 양자 회로, 퀀텀 서큐트이며 보통 고유한 수학적 구조와 양자 게이트 시퀀스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회로들을 직접 실행시키는 것은 큐비트가 아니라 고전적인 양자 컴퓨터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양자 게이트 시퀀스를 전기적 제어 신호 펄스로 변환하며 큐비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통념에 따르면 양자 회로는 노이즈에 민감하고 전통적인 부채널 분석이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양자 회로의 실행은 고전적 신호, 전력 웨이브폼을 통해 제어되며 이 신호는 회로에 대한 정보를 은연중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양자 컨트롤러에서 발생하는 전력 웨이브폼만을 기반으로 회로의 게이트 시퀀스와 구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복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양자 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오해를 실증적으로 반박하고 QML 또는 양자 알고리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부채널 위협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보통 우리는 양자 회로가 수학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양자 얽힘이나 중첩 상태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회로들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고전적인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전기 신호를 내보내는데 이 신호가 회로의 구조를 은근히 흘리고 있다는 게 이 논문의 시작점입니다. 전력 웨이브폼을 가지고 회로를 맞춰보는 겁니다. 마치 악보는 모르지만 연주 소리를 듣고 어떤 곡인지 유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파트인 백그라운드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첫 번째로 양자 컴퓨터 컨트롤 구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전통적인 컴퓨터와 달리 큐비트, 퀀텀 비트를 조작하여 계산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큐비트를 직접 제어하는 것은 사용자 회로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의 고전적 컨트롤러입니다. 양자 회로는 논리 게이트 수준에서 정의되며 예를 들어 Rx 2분의 파이, C0, RZ와 같은 게이트 시퀀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회로는 키스킷, 썰큐 등의 양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생성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큐비트에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게이트가 아니라 게이트에 대응되는 전자기 펄스입니다. 즉, 사용자 회로 펄스 레벨 명령 후 변환, 마이크로파 신호 생성, 큐비트 제어, 이 흐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의 컨트롤러입니다. 본 논문에서 공격자는 이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물리 신호, 특히 전력 웨이브폼을 측정하여
내부 회로를 추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작성하는 키스킷 코드 자체가 큐비트를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코드가 변환되어 컨트롤러라는 고전적 시스템에 들어가고 거기서 마이크로파 신호를 만들어 큐비트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바로 그 컨트롤러, 즉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장비가 전력을 소비할 때 내는 파형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회로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백그라운드 두 번째입니다. 펄스 레벨 컨트롤인데 양자 회로의 논리 게이트 RX, RI, RZ, CNOT 등은 실제로는 큐비트를 조작하는 물리적인 마이크로파 펄스로 구현됩니다. 각 게이트는 특정한 펄스 시그니처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RX 2분의 파이는 일정한 진폭과 지속시간을 갖는 가우시안 펄스이며 두 번째로 RZ세타는 일부 하드웨어에서는 버추얼 게이트로 구현되어 전력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인 CNOT의 경우는 큐비트 간 제어 신호와 동기화된 복합적인 펄스 시퀀스입니다. 이러한 펄스들은 키스킷 펄스 또는 오픈 펄스와 같은 로우 레벨 제어 언어를 통해 프로그램 가능하며 컨트롤러는 펄스 인스트럭션을 바탕으로 DAC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통해 실제 전기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게이트 실행 시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며 이 전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력 웨이브폼을 형성합니다. 게이트마다 고유한 전력 웨이브폼이 생성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전력 분석만으로도 어떤 게이트가 실행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가우시안 펄스는 부드러운 곡선형의 진폭 증가 감소를 가진 파형입니다. 큐비트를 원하는 각도로 회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버추얼 게이트는 하드웨어적으로 전력 소비 없이 위상만 변경하는 게이트입니다. RZ 계열에서 사용됩니다. 펄스 시그니처는 각 게이트 실행 시 발생하는 고유한 전력 웨이브폼의 모양과 특성입니다. 모든 양자 게이트가 회로에서 동일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RX는 전력을 많이 쓰는 강한 펄스를 발생시키지만 RZ는 하드웨어에 따라 가상 게이트로 처리되어 전력이 거의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트마다 전력 소비 패턴이 다르다는 점이 바로 부채널 공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힌트가 되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세 번째입니다. 사이드 채널 애널리시스 개요입니다. 부채널 분석, 사이드 채널 애널리시스는 암호 시스템이나 하드웨어 시스템을 공격할 때 출력 결과가 아니라 전력 소비, 실행 시간, 전자파 등 비정형적인 물리 정보를 분석하여 내부 정보를 유추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고전적 예시로는 첫 번째로 AES 암호화 중에 전력 사용량을 통하여 암호키의 일부를 유추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RSA의 시간 차이를 통해 키 길이를 추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채널 분석은 고전 시스템에서 매우 강력한 공격으로 입증되었으며 다양한 하드웨어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 부채널 분석과 달리 양자 시스템 내의 고전적 구성 요소인 양자 컨트롤러에 대해 부채널 분석을 적용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암호 키가 아니라 양자 회로에서 실행된 게이트들의 시퀀스와 구조입니다. 전통적인 부채널 분석은 여러 샘플을 평균 내거나 수천 번의 측정을 필요로 하였지만 본 연구는 단일 실행에서 수집한 전력 웨이브품만으로도 회로 복원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채널 분석의 적용 대상을 암호 시스템에서 양자 회로 정보 유출로 확장한 첫 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널 분석은 보통 출력을 보지 않고 시스템을 공격하는 기법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마다 전력 사용량이나 처리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물리 신호만 보고도 내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논문은 이 부채널 분석을 양자 컨트롤러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존처럼 키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된 회로 자체를 복원하는 시도로 확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threat 모델입니다. threat 모델에서 공격자 모델 정의를 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자가 양자 시스템의 내부 회로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즉, 공격자는 회로의 퀴스킷 코드, 회로 그래프, 큐비트 상태 등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전력 파형은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또는 양자 칩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공격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양자 회로 실행 결과물 측정값에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펄스 레벨 웨이브폼은 오실로스코프나 프로빙 장비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게이트 목록이나 회로 구조는 모릅니다. 네 번째, 단일 실행 기준의 전력 파형 하나만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공격자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한 전력 파형을 바탕으로 어떤 게이트가 어떤 순서로 실행되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게이트 시퀀스 리컨스트럭션, 게이트 시퀀스 복원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오실로스코프는 특정 시간 간격, 대역의 전압 변화를 볼 수 있는 장치를 뜻합니다. 이 논문은 현실적인 공격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퀴스킷 코드를 보지도 못하고 큐비트 상태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험실이나 제조 공정상에서 컨트롤러 근처에서 전력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웨이브폼만으로 회로 정보를 유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암호키 유출보다도 더 근본적인 보안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로 자체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인 익스페리멘탈 셋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로 구성 및 파형 수집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총 3종의 회로 구성 1Q, 2Q, 3Q 회로를 설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각 회로는 다양한 시퀀스 게이트를 포함하도록 제작되었으며 회로당 약 10개에서 25개의 게이트를 포함합니다. 회로는 키스킷 펄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펄스 레벨 인트로덕션으로 변환되며 컨트롤러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아날로그 전력 파형을 수집합니다. 실험 환경 구성입니다. 펄스 레벨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양자 컨트롤러의 출력을 모델링합니다. 오실로스코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파형 분석 도구로 웨이브폼을 샘플링합니다. 각 웨이브폼은 게이트 하나하나의 실행 결과로 생기는 전력 소비를 연속 신호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전력 파형이 게이트 종류 및 순서에 따라 구조적으로 구별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험은 단순히 키스킷으로 회로를 만들고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아닙니다. 회로를 펄스 레벨 인스트럭션으로 바꾸고 이게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파형으로 바뀌는지까지 모델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 웨이브폼을 직접 측정하고 이 파형 안에 게이트 정보가 있는지를 머신러닝으로 복원합니다. 두 번째인 파형 예시와 데이터 구조입니다. 회로 실행 중 수집된 전력 파형은 게이트 단위로 분할하여 샘플링되며 각 파형은 시간에 따른 전류 또는 전력 값으로 구성된 1차원 연속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수집된 전체 웨이브폼은 게이트 단위로 슬라이싱되며 각 게이트에 대응되는 파형 조각은 하나의 입력 샘플로 구성됩니다.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됩니다. 입력은 게이트 하나당 전력 파형 시퀀스에서 고정 길이 벡터로 구성되고 출력은 해당 파형에 의미하는 게이트의 클래스인 RX, RZ, C0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체 회로에 대해 게이트 수만큼의
XY 쌍이 생성되며 시퀀스 복원 문제를 위해 이 데이터는 시간 순서 유지 상태로 모델에 전달됩니다. 전체 회로 실행 중의 전력 파형은 연속적인 전류 변화의 집합입니다. 이것을 게이트 단위로 잘라서 하나하나가 이건 RX일까, RZ일까를 맞추는 문제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전력 파형에서 실제 게이트로 구성된 Supervised Classification 문제로 모델에 입력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메소돌로지입니다. 첫 번째로 CNN과 ILSTM의 조합입니다. 파형 기반 시퀀스 복원인데 전력 파형은 시기열 형태의 연속 신호로 각 게이트마다 고유한 형태를 갖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CNN 합성곱 신경망과 ILSTM 양방향 순환 신경망을 결합한 모델을 사용해 전력 웨이브폼으로부터 게이트 종류 및 순서를 복원하였습니다. 여기서 CNN의 역할은 패턴 인식입니다. 첫 번째로 CNN은 입력된 파형에서 국소적 특징 로컬 패턴을 추출하는 데 적합합니다. 각 웨이브폼 세그멘트에 포함된 게이트의 고유 시그니처인 진폭, 주기, 경사를 인식합니다. 이는 이 파형이 RX냐, RZ냐 혹은 C낫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단서들을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ILSTM의 역할은 시퀀스 흐름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ILSTM은 과거와 미래, 양 방향의 문맥을 동시에 고려하여 시퀀스를 해석합니다. 전력 파형은 게이트의 순서에 따라 변화하므로 연속된 웨이브폼 간의 의존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에 RZ가 나왔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 확률이 높을까와 같은 시간적 흐름 정보를 반영합니다. 이 두 가지 모델 조합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CNN이 게이트 단위 인식 정확도를 높이고, 두 번째로 ILSTM이 게이트 시퀀스 복원 정확도를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개별 게이트 분류와 전체 회로 복원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파형 한 조각만 보고도 어떤 게이트인지 맞출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게이트들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기억해서 전체 회로를 복원해야 합니다. CNN은 개별 게이트를 분류하는 데 강하고 LSTM은 시퀀스를 기억하는 데 강합니다. 따라서 이 둘을 조합한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전체 파이프라인 도식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회로 복원 공격은 다음과 같은 총 5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회로 설계 및 변환입니다. 사용자는 키스킷으로 회로를 설계하며 해당 회로는 펄스 레벨 인스트럭션으로 변환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 파형 수집입니다. 펄스 인스트럭션이 양자 컨트롤러에서 실행되며 이때 발생하는 전력 웨이브폼을 오실로스코프 등으로 측정합니다. 세 번째는 파형 전처리 및 분할입니다. 수집된 웨이브폼을 게이트 단위로 세그멘트 분할하고 각 세그멘트를 고정 길이 시계열 벡터로 정교화하여 모델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ML 기반 게이트 복원입니다. CNN이 웨이브폼 세그먼트로부터 게이트 특징을 추출하고 BiLSTM이 게이트 시퀀스의 문맥 정보를 반영하여 정확한 순서를 복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회로 시퀀스 출력입니다. 모델 출력은 게이트 목록과 실행 순서이며 이는 원래 회로와 높은 유사도를 가진 회로로 재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각 단계를 종합하면 사용자 회로에서 펄스, 전력 웨이브폼, 머신러닝 분석, 회로 복원까지 하나의 흐름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부채널 분석과 머신러닝을 결합하여 단일 실행만으로도 회로 구조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세 번째는 입력, 출력, 포맷 예시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머신러닝 모델은 전력 웨이브폼 세그먼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각 세그먼트가 의미하는 게이트 종류, 라벨을 출력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구조를 따릅니다. 입력의 X는 게이트 와이즈 파워 웨이브폼 세그먼트입니다. 각 입력은 하나의 게이트 실행 시 생성된 전력 웨이브폼입니다. 또한 웨이브폼은 고정 길이 벡터로 정교화되며 이 벡터는 CNN에 전달되어 게이트 스페시픽 특징을 추출합니다. 출력인 Y는 게이트 클래스 라벨입니다. 출력은 해당 웨이브폼이 어떤 게이트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0은 RX, 1은 RZ, 2는 C0입니다. 시퀀스 복원 구조는 복수의 X1부터 N까지의 입력이 CNN에서 BiLSTM에 순차적으로 들어가며 각 시점에서 출력되는 라벨이 게이트 시퀀스를 복원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인풋 값에 대하여 게이트 인덱스가 각각 매겨져 있고 이 인풋의 웨이브폼을 보며 아웃풋 라벨인 게이트 종류를 정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인 리절트입니다. 첫 번째로 정량적 성능 평가입니다. 제안된 CNN 플러스 BiLSTM 모델의 성능은 세 가지 주요 정확도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게이트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 게이트 종류 분류 정확도입니다. 개별 웨이브폼 세그먼트가 의미하는 게이트 종류를 정확히 예측한 비율입니다. 회로 종류별 결과로는 1Q 회로에서는 91.2%, 2Q 회로에서는 85.3%, 3Q 회로에서는 80.1%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이트 시퀀스 리컨스트럭션 어큐러시입니다. 전체 회로 시퀀스를 순서대로 맞춘 경우의 비율인데 회로당 게이트 수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Q 회로 기준으로는 평균
78% 이상 복원이 성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 오브 리컨스트럭티드 vs 오리지널 서큐트입니다. 모델이 복원한 회로와 실제 회로 간의 시퀀스 유사도를 코사인 유사도로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평균 유사도는 0.85에서 0.91로 높은 구조적 근사도를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코사인 유사도는 구조적 유사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회로 복원의 신뢰도를 판단하기에 유용합니다. 두 번째로 복원 회로 예시입니다. 다음은 모델이 복원한 회로 시퀀스 예시와 해당 회로의 실제 회로 시퀀스를 비교한 것입니다. 예시 1번으로 1Q 회로인 게이트 수 6개입니다. 실제 회로 시퀀스는 다음과 같고 복원된 회로 시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유사점은 게이트 순서가 대체로 정확하지만 RZ가 일부 누락되어 평균 코사인 유사도가 0.87로 나왔습니다. 예시 두 번째는 EQ 회로입니다. 총 게이트 수는 9개이고 실제 회로는 다음과 같으며 복원 회로도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유사도가 높으며 RZ가 RX로 오인된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성능 한계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디스커션입니다. 의미와 강점 및 한계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시사점은 양자 회로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고전적 컨트롤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일 회로 실행 시 수집된 전력 파형만으로도 게이트 종류와 시퀀스를 상당히 정확하게 복원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QML, 암호 프로토콜 내 양자 회로, 클라우드 기반 양자 서비스에서 잠재적 정보 유출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두 번째로 최초로 전력 기반 부채널 분석을 양자 컨트롤러에 적용하여 회로 복원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ML 기반 분석으로 단일 실행에서도 높은 복원 정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RZ와 같은 버추얼 게이트의 식별 실패까지 포함하여 현실적 제한 조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한계 및 개선 가능성입니다. 컨트롤러 시뮬레이터 기반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에서의 노이즈나 간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버추얼 게이트 RZ의 경우 전력 차이가 미미하거나 없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합니다. 또한 복잡한 회로 3Q25 게이트에서는 정확도가 감소합니다. 향후에는 멀티 큐비트 동기화 분석, 시계열 특화 모델 TCN 트랜스포머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인 컨클루전은 퓨처웍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 기여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전력 부채널 분석이 양자 시스템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키스킷 기반 회로에서 생성된 펄스 레벨 제어 신호는 양자 컨트롤러에서 물리적 전력 웨이브폼으로 출력되며 이 웨이브폼은 게이트 종류와 시퀀스를 반영하는 정보 소스가 됨을 보였습니다. CNN 플러스 바이 LSTM 모델을 통하여 단일 실행 기준으로도 회로 복원이 약 80에서 90% 정확도로 가능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양자 시스템, 특히 QML, 암호회로, 클라우드 양자 서비스에서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실제 양자 하드웨어 환경에서의 공격 실험이 필요합니다. 노이즈, 간섭 등을 반영하여서 공격 실험이 필요합니다. 버추얼 게이트, RZ 등의 전력 기반 식별 불가능성 보완을 위한 퍼스트 시프트 검출 기법, 가상 게이트 추론, 보조 정보 활용 방법 탐색이 필요합니다. 회로 난독화, 웨이브폼 마스킹과 같은 방어 기법 연구가 필요하며 트랜스포머 기반 시계열 모델로 더 복잡한 회로 복원 성능 향상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딥러닝 관련 논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제목과 출판 정보, 두 번째 주 저자와 연구 경향 검토, 세 번째 가설과 실험 방법 검토, 네 번째 결과와 결론 검토, 다섯 번째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평가 및 적용, 여섯 번째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인 제목과 출판 정보입니다. 논문 제목은 Deep Finger Advancing Synthetic Fingerprint Generation Through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고 출판 시기는 2024년 3월입니다. 논문 출처는 아카이브에 있으며 연구 분야는 컴퓨터 비전, 지문 합성 기술, 딥러닝, 생체 인증입니다. 이 논문은 지문 합성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정교한 합성 지문을 생성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주 저자와 연구 경향 검토입니다.
연구진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 관심사는 딥러닝 기반 생체 인증 및 합성 데이터 생성입니다. 연구 목표는 겐 기반 합성 기술의 한계 극복을 위한 DDPM 적용입니다. 이 연구진은 기존 겐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기반 합성 기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스인 DDPMS를 지문 생성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설과 실험 방법 검토입니다. 첫 번째로 가설 설정입니다. DDPM이 고품질의 합성 지문을 생성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지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생성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세 번째, DDPM이 현실적인 지문 인상을 생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DDPM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확산은 입력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노이즈화하여 순수한 가우시안 노이즈, 정규 분포를 가지는 잡음으로 변환합니다. 역방향 확산은 신경망이 노이즈를 제거하며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출력을 생성합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딥핑거 모델 개발 및 기존 모델과 비교 분석. 두 번째, 리브댓 데이터셋 활용, 지문 품질 필터링, 중심 정렬, 1:1 비율 조정 수행입니다. 세 번째, NFIQ2, FID, 보조 3 등의 지표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DDPM은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새로운 세대의 생성 모델이며 지문이나 의료 영상처럼 섬세한 디테일이 필요한 이미지 생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인 결과와 결론 검토입니다. NFIQ2와 FID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NFIQ2는 평가 지문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기존 겐 기반 모델보다 높은 품질 점수를 기록하며 선명한 지문을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FID 측정은 합성 이미지와 실제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실제 데이터와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지표에서 경쟁 모델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분포가 더 자연스러움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보조3 및 결론입니다. 보조3 평가는 지문 간의 특징 매칭 점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아이디에 대한 여러 지문 인상을 효과적으로 생성하였습니다. 최종 결론으로는 DDPM이 기존 겐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고품질의 합성 지문을 생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딥핑거를 활용하면 동일한 아이디에 여러 지문을 생성할 수 있어 보안 시스템의 강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평가 및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보안 연구에서는 생체 인증 시스템의 보안성 검토와 우회 공격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점 평가에서는 합성 지문을 활용한 인증 우회 가능성 실험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안 강화에서는 디퓨전 모델이 생체 인증 보안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연구로는 디시겐 기반 우회 공격과 비교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합성 지문 생성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안 강화에서는 생체 인증 시스템의 보안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연구에서는 생체 인증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